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즌2다. 시즌1에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건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오랜만인 것 같고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특집으로 방송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앞에는 두 분의 프로그래머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국내 프로그래머이신 모은영 프로그래머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은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는 이경아 프로그래머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로 담당하고 있는 이경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셋이서 이렇게 오늘은 방송을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심각해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주 핵심적인 분들만 모셔서 오늘 진행을 할 거니까요. 영화제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인디애니 페스트는 이제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명동역 CGV 시내 라이브러리,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 매번 하던 곳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시 프로그램은 인사아트센터,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센터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영화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이런 거 이렇게 옆에서 질문해주는 우리 곁다리 송시영님이 오늘 안 계셔서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네요. 어디 가셨어요? 뭐 멀리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최소한 많은 분들 많이 부르기 좀 그래서 제가 그냥 진행을 하고 두 분의 프로그래머님만 모셨습니다. 네. 그래도 6시 이전에는 4명 괜찮은데. 뭐 인원 괜찮죠? 네. 다음 아마 이제 감독님들 모시고 할 때부터는 무리해서라도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프로그램하고 저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영화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정말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여러모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더위가 그렇죠. 지금 무슨 저희 집은 어제 보일러가 수명이 다 돼서 원래 한 7년짜리 보일러인데 한 14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소리가 났을 텐데 몰랐냐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소리가 나길래 원래 그런 소리가 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엄청 큰 돈 깨져가지고 그래도 겨울에 보일러가 터지는 것보다는 여름에 터지는 게 낫지. 그 수명이 7년입니다. 네네. 보일러가. 원래 그래요? 거기 핵심 그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의 수명이 7년이라고. 약간 마더보드 같은 게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집 밖에서는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앵커를 박을 수 있냐 없냐면서 신랑이 하고 그래서 되게 여름날에 동네 겨울과 여름을 동시에 다 준비하시면서 지금 아직 에어컨이 없어요? 집이 넓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재택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재택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도 원래 평소 같으면 에어컨 안 틀 시간에 에어컨 틀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전 낮에는 별로 안 트는데 자기 전에는 좀 틀어가지고 잘 때 더우면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그렇군요. 어떠신가요? 오프로님은 불과 얼마 전에 영화제 하나를 끝내셨죠? 그렇죠. 중간에 단계가 올라가는 바람에 3단계와 4단계를 다 겪으면서 영화제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단계일 땐가 1단계일 땐가 거의 진짜 1년 전을 보니까 1년 전에 7월에는 20명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그 시절에도 막 벌벌 떨면서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벌벌 떨면서 하면서 1년 뒤에는 굉장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해외 게스트도 다 오시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작년이 천국이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어찌저찌 다 했고요. 이게 보면 영화제를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영화라고 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감독님들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서 또 이렇게 모이려고 그러니까 모여서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이렇게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교훈적이다.
저는 항상 말을 교훈으로 끝냅니다. 제가 약간 교훈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쨌든 영화가 뭐길래.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새 막 문화행사나 이런 공연장 뭐 이런 데들도 굉장히 지금 문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영화 이렇게 연남동에 있잖아요, 사무실이. 연남동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식당들이 요새 텅텅 비어 있어요. 정말 예전에는 그래도 막 줄도 서고 사람들도 많고 막 이랬는데 4단계 올라가면서 거의 사람들이 없는 식당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들은 열잖아요. 열고 누군가가 와야 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영화제는 또 그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화 우리도 소상공인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요. 영화제 같은데 나 뭐 행사 축제 이런 거 하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생각들 하지만 사실 식당에서 코로나 감염비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당들 왜 열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먹고 살려면은 해야 되고 그리고 영화를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시선들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 말씀도 없어서 정말 당황스럽네요. 네, 아닙니다. 아니 너무 맞는 말씀이시라 소상공인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딱 이렇게 우리가 와 닿으면서 근데 진짜 저희는 뭐 옷이 이렇게 감독님이건 관객분이건 오는 분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화제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영화제 얘기할 때 저희가 어쩔 때 보면 프로그램보다 더 방역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이게 방역 영화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떤 면에서 목숨 걸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정말 여기 와서 이런 안전은 보장한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또 교훈으로 가서 저희가 이렇게 방역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전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근데 행사를 할 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자원활동가 교육을 한다, 뭐 스텝 교육을 한다 이럴 때 영화제든 어떤 행사든 제일 최우선이 안전인 것 같아요.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당신도 다치면 안 되고 관객도 다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코로나 시기라서 더더욱 이게 네네. 중요하게 된 기본인 것 거죠. 같아요. 기본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맞아요. 얼마 전에 제천영화제 기자회견 한 거 봤는데 다 방역 얘기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분들도 안전하게 오시는 감독님들도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9월 초라 9월 초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뭐 아까 모닝 프로그램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이맘때쯤에 생각했던 것과 또 1년 뒤에 상황이 또 다른 것 같고 아무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서로 안전을 지켜가면서 영화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올해 영화제 프로그램은 뭐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독립보행, 새벽비행, 랜선비행 국내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시아로 섹션이 있고 그 아시아로 같은 경우는 아시아로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파노라마 이렇게 2개 섹션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해외 프로그램들 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가지씩 얘기를 할까요? 국내 섹션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독립보행을 아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부분은 또 이제 저희 사회도 보시고 지금 질문도 하시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고 계시는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독립보행 얘기 조금 말씀 중심으로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예년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규모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제 작품을 전체로 보다 보니까 올해 좀 반갑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젊은 혹은 조금 신진 작가들이 존재가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우리
작년에 그 전주에서 또 큰 상을 받으셨던 뭐 한병화 감독님이나 뭐 우리 아카데미라고 하는 한국을 또 이게 뭐야 이게 그 우리 경계를 또 넘어서 주목을 받은 뭐 에리고 감독이나 뭐 전승배 감독의 같은 기존의 이제 작가분들의 신작들도 반갑고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꾸준하게 매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많은 분들한테 이제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또 그 반면에 저희가 그 좀 주목해 보고 싶은 이런 신인 작가들의 작품들도 많았다라는 게 올해 아까도 반복이긴 하지만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약간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야기들 있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최근 이거는 그 어떤 실사 영화도 조금 비슷한 경향인 것 같은데 이 작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뭐 우리 뭐 그런 그 이 요런 코로나 시대나 이런 데에서 단절의 이야기라던가 뭐 거기에서 생존하는 여성의 이야기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들도 이렇게 들고요.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원고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지. 근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프로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꾸준히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작업을 해온 감독님들도 많이 보이세요. 올해 보면 작년에 또 작년 그렇죠. 정말 독립보행 섹션에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하셨던 감독님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꾸준히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반갑더라고요. 뭐 다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한병화 감독님 뭐 작년에 상영도 하셨었죠. 작년이죠. 네네. 벌써 1년 사이 작품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보는 분들인데 강희진 감독님 같은 뭐 메이제주데이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을 계속 작업을 최근에 꾸준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정말 오랜만에 메이제주데이라는 작품으로 사실 제주도 전문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할망바다 하셨던 예. 분이요. 제주도에 뭐 지낸 적도 있다고 하시고 뭐 들었던 말에 그 할망바다 하고 나서는 그 뭐죠? 해녀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셨다는 얘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계속 제주도의 역사나 이런 이제 제주도의 문화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게 좋더라. 그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조금 다른 뭐 우리가 제주를 배경으로 한다던가 이런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들하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들하고 조금 다른 지점은 어쨌든 이 강희진 감독님은 거기 살고 계시는 이 분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역사고 그게 아카이브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담으시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고 이 다음 작품들도 이렇게 보고 싶은 또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계속해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진짜 다음 작품도 궁금해지는 이 작품 꼭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제 전승배 감독님 건전지 아빠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감독님은 지금 이거 그림책으로도 또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림책이랑 거의 뭐 같이 초기 기획부터 같이 진행하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책 나온 거를 표지만 봤습니다. 아직 내용은 못 봤지만 근데 이전에 하셨던 토요일 다대대 주택이 쿵쿵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또 책하고 애니메이션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책을 봤을 때는 그 각 캐릭터가 좀 캐릭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다고나 할까? 왜냐면 이제 배경이 보이니까 그 아파트 하나의 소품을 하나씩 천천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디테일들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이제 빨리 지나가서 못 봤는데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감독님 안 듣고 계실 것 지금 안 계시니까 저희가 막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 네.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본 게 김근영 감독님 전 작품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떴다 그녀. 네. 같은 시리즈를 다르게 예전부터 하시던 거를 좀 다르게 하시는 건가?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죠. 예전에 떴다 그녀가 제 기억에 아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인터넷에서도 핫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작품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또 민성화 감독님 보리아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네. 거고요. 예. 작년에 다른 작품을 상영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 민성 감독님 또 이번에 또 네. 올해도 이어서 가지고 오셨죠. 이것도 굉장히 예전에 봤던 그 뭐죠 작품? 갑자기 제목 생각나네. 먹는 거. 먹는 거? 밥 먹자. 밥 먹자, 그쵸? 네. 밥 먹자. 먹는 거. 세 글자네. 네, 밥 먹자. 그 작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작품에 또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상영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거기가 이제 감독님 이제 어릴 때 지내던 시골집, 그러니까 그 놀러 갔던 그 할머니 집 뭐 이런 배경이어가지고 그 밥 먹자랑 이 보리아의 세계관, 그 지역적 배경 그리고 계절적 배경이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밥 먹자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상영해야 하는데 그때 해남에서 상영했는데 굉장히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 작품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백미영 감독님 굉장히 작품 꾸준히 하시는 백미영 감독님도 신작을 가지고 오셨죠. 네. 삐로삐로라고 하는 또 작품을 가지고 왔고요. 되게 작품 편안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경 감독님 이 작품 못 보신 거죠? 저는 이제 독립보행을 저기 하진 않아서 그죠. 국내 작품들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뒷북처럼 보게 인디언 페스트 때나 인디언 페스트 지나고 나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작품 클립 같은 걸 조금씩 작업하시는 모습을 공개를 하고 있어서 일부의 영상들은 한 번씩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터키에 계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필라테스 기구를 마련했어서 막 운동하시면서 작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엄청난 작업량의 비결은 꾸준한 체력이다. 운동이 아닌가. 네. 짐작해 봅니다. 예. 너무 그 터키에 계시다고요? 네, 너무 TMI를 또 아시는 거 아니십니까? 뭐 인스타 전 세계 네. 공개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진짜 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스타를 하지 않는. 체력 중요하죠. 작업을 계속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그리고 체력이 좋아야 뭔가 새로운 일도 하고 에너지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살기 위해서라도 또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어디 갔다가 김청기 감독님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82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갤럭시 탭인가? 그 타블렛 PC로 애니메이션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배우셔가지고 그걸로 작업하고 계시다고, 그림 그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저 연세가 있으신데, 근데 굉장히 그분도 체력 관리를 엄청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받쳐주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작업도 하고 에너지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송혜 선생님이 뭐 매일 5시인가 6시인가 목욕탕에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또 교훈적으로 또 흐르면서 운동을 하자. 체력이 중요하다. 운동하고 계신가요, 프로님? 네, 제가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도 가끔 잘 못하는 것 같은. 제가 와식 생활 종결자라. 네, 영화제가 끝났으니까 당분간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하시는 운동들도 많던데요. 네, 뭐 뒹굴뒹굴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독립보행 작품들 사실 감독님 한 명 한 명 짚으면 다 할 얘기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저는 좀 추천 꼭 하고 싶은 작품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이 장르적이면서 이렇게 저희의 그 보고 있으면 뒷머리를 한번 이렇게 땅 하게 할 그런 작품들도 되게 많이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저 그 서세론 감독님의 육식콩나물 정말 이 작품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에 정말 기묘한 웃음이라고 하나, 이런 풍자, 정말 이제 대놓고 그 사람들의 이 모습과 이 매스미디어의 아주 폐해를 대놓고 풍자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육식콩나물 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조혜슬 감독님의 울렁울렁도 제목 그대로 사람들 앞에 왔으면 울렁울렁하는 이 소녀의 이 여학생이
정말 진정한 슈퍼히어로로 이 생활형 저는 나름의 이게 히어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정말 그 사랑스럽게 이렇게 그렸던 작품이라 이런 작품들 보시면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독립보행 2에 있는 작품만 찝어주셨는데 다른 섹션도 좀 찝어주셔야지 독립보행 2로 몰리는 관심을 제목 그렇습니까? 근데 이 독립보행 제가 보다 보니까 4에 있는 작품들을 조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긴 한데 이 작품들은 여기에서는 그 올해의 전 영화제나 이런 데서 이미 조금 많이 주목받았던 작품들도 있어서요. 뭐 지혜로운 방구석 생활이나 파란 거인 같은 작품들도 놓치셨던 작품들은 꼭 이번에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지혜로운 방구석 생활은 정말 저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 단절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돼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저 또 드리고 싶은 게 이 배윤환 작가라고 하는 파색이라는 작품인데 이분은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계셨던 분은 아닌데 따로 개인적으로 전시를 하면서 연관해서 애니메이션을 좀 제작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애니메이션 안에 이제 저희가 같이 오면서 저희 독립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에 좀 지평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추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작품, 코로나 시대의 자가격리에 대한 작품 같은 게 아시아로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시아로에서는 본선 영화제의 상영작까지 올라온 작품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방구석 생활은 어떻게 얼마나 잘 만들어서 얼마나 와닿게 만들어서 영화제에서 사랑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질문을 죄송합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저의 추임새가 너무 딱 좋으셔서 파세기는 파세기라는 작품은 아니고 배윤환 작가의 작품은 옛날에 무슨 서울 미디어 페스티벌 같은 데서 시립미술관 같은 데서 하는 전시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강렬한 저 목탄 드로잉 같은 걸로 되어 있었던 그림이었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천 영화제에서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소개가 되고 이렇게 인디애니 페스트에서도 만날 기회가 되다니 그렇죠. 반갑습니다. 신기하고 저희가 이번에 아시아의 파노라마 섹션에도 약간 전시를 위한 작품, 전시를 생각한 작품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감독님들도 이제 전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순수 예술 하시는 작가님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 동영상 매체를 쓰시는 비율이 점점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이제 서로의 경계를 넘는 일이 좀 없었다면 이제는 이제는 점점 더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폭을 조금 더 넓히면서 이렇게 수용하고 소개할 필요들은 저는 해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작가님도 저희 애니메이션 감독님들도 이 전시나 혹은 VR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로도 계속 이 접점들을 좀 만들어 가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저희 인디애니 페스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랜선 비행이라고 하는 또 이런 섹션이 또 있기도 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랜선 비행으로 넘어가서 그 얘기를 진행하면 됩니까? 랜선 비행 얘기해 볼까요? 새벽 비행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저희가 벌써 작년부터 랜선 비행이라는 부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라인 웹용으로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기 위해서 랜선 비행이라는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공모를 진행해서 12편의 작품들이 선정이 됐고요. 작품들이 다양하게 뽑혔어요. 올해도. 좀 보면은
이미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있는 작품들이 사실 좀 많기는 하고요. 그런 작품들 중심이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상영, 인디애니 페스트에서도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상영을 하고, 영화제 기간에 극장에서 상영하고 감독님들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분도 보신 작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다양한 작품들이 있죠. 뭐 기대가 된다고 말하기에 이미 다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래라 몸속 친구들. 네. 네.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막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몸속 장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회의를 하면서 나오는 말들이나 내용들이 되게 그 장기의 역할이나 그런 것과 되게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재밌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여기서 한 반 정도는 본 것 같은데 시청률의 영향을 아주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막장 드라마의 탄생과 그 PPL과 뭐 이런 것, 그 드라마와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 부조리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패러디한 그 작업들. 패러디가 아니고 비판한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뭔가 요새 PPL 이런 얘기들이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에서 PPL이 자연스러워졌달까 어쨌든 그게 눈에 띄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무슨 드라마 보는데 그런 PPL 가지고 한 얘기가 또 있던데 그런 거 잘 짚어가지고 그 다음 약간 궁금하게끔 잘 전개가 된 것 같아요. 에피소드별로. 네. 아니 저는 그 이래랑 온수 친구들에서 감독님이 목소리 연기 다 했잖아요. 그게 또 웃겨가지고 저 예전에 한번 감독과에 대화 하는데 목소리 한번 해봐주세요 했더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한번 모셔가지고 목소리 연기 좀 부탁드려요. 네, 갑자기 아이템이 계속 얘기하면서 막 나오고 있는 지금 저희가 전승배 감독님과 또 이제 판매하고 교육하고 교육하고 워크숍해서 이 랜선 비행 저기 저희 독립보행에 상영되는 그 정다희 감독 과대증 소녀가 작년에 랜선 비행에 또 상영했었던 그쵸. 작품에 또 업그레이드 버전인가요? 그러니까 스피노프 아니 스피노프인가? 좀 다른 버전이죠. 다른 버전에 이제 저기 그 단편화한 또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렇게 또 교차하고 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좋은 사례인 것 같고 내년에 또 여기에서 랜선 비행에서 또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은 제가 교훈을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훈 담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대 감독님은 작년에 이제 관객상을 받았었죠. 랜선 비행에서 상영하고 받고 올해 이제 단편으로 독립보행에서 상영이 되니까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슈퍼히어로의 이 생활 밀착형 슈퍼히어로의 탄생을 보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뭐 랜선 비행에 있는 뭐 매직 매치스 이런 작품도 굉장히 독특하게 아마 기존에 보셨던 매베니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도기코기 이 작품은 굉장히 편안한 작품이에요. 아마 영화관에서 이제 웹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빠른 템포로 막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도기코기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면 좀 쉬어가는 코너 같은 이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에 상영하는 이제 리드맨스 이거는 이제 VCR 웍스라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말 젊은 스튜디오 에서 만든 야심차게 만든 웹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지금 계속 시리즈 에피소드가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맨스라는 작품 역시 좀 기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이경 감독님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시면 안 돼요. 같이 얘기해 주세요. 새벽 비행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랜선 비행 넘어갔는데 다시 이제 새벽 비행 얘기로. 네, 새벽 비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학생 섹션이죠. 보통 예전에 학생 경쟁이라고 불렀던 섹션의 이름을 바꿔서 새벽 비행으로 하고 있고 올해 이제 두 섹션이 두 섹션 21편의 작품이 선정이 돼서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뭐 학생 감독들이긴 하지만 또 낯익은 이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현유정 감독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영화제 상영했었던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십 오브 워터라는 작품을 만든 조연아 감독님도 예전에 인디애니 페스트에 상영했었고 지금은 이제
유학을 가셔서 만든 작품이고요. 굿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올해 굿에 관련된 작품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뭘까요? 코로나 시기의 영향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최근 보면 전통이라는 부분을 좀 새롭게 완전 이렇게 힙하게 다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요? 뭐 약간 그런 경향도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날치나 뭐 이런 네. 이날치와 같은 것이 힙해진 것 같은 것처럼 그런 그렇죠.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러니까 건가? 전통 저기가 저희 BTS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과거의 것이 아니라 좀 새롭게 지금 시선에서 좀 새롭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경향이 많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유난히도 이제 굿에 관련된 네. 작품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었고, 그중에 이제 조현우 감독님의 이 작품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영 꾸준히 좀 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예전에 이분은 이제 동물도감이라는 작품 만들었었던 감독입니다. 새로 이 작품으로 돌아오셨고, 그 백인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그 우리가 개막작 섹션으로 해서 개막 오프닝 필름 같이 해서 상영했었던 작품 중에 한 편의 감독이기도 하죠. 깨다. 작년 작품은 왜 이렇게 제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저희가 다들 예. 나이가 있어서 뭐 그럴 그런 나이가 것도 있지만 저희 이제 워낙 디지털 장비에 의존하며 살다 보니까 디지털 치는가 봐요. 그렇죠. 생각났어. 그렇죠. 더워. 작품 네. 제목이 더워였어. 횡단보도가 녹아내리는 음. 작품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지금하고 너무 어울리는 그러네. 딱 지금 지금 하지만 올해는 깨다로 깨달은 작품으로 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좀 낯익은 감독님들이 보여서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감독님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새벽 비행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독립보행도 그렇지만 어쨌든 새벽 비행에서는 새로운 감독님의 발굴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여기에서 매년 저희가 진짜 이렇게 발견해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올해 고등학생 작품들도 좀 상영이 되고요. 뭐 고등학생 이제 만수궁이라는 작품은 이제 역사의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벽비행 1에 있는 작품들만 얘기했는데 새벽비행 2에도 재밌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 아이즈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어떤 시선에 대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올해 또 이런 작품들이 많았어요. 올해 영화제에서도 그러니까 들어온 작품들 중에서도 눈 크게 나오는 작품들이 많아서 다들 이건 또 무슨 변화일까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그 초인종 고장났습니다라는 작품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 3D 애니메이션인데 좀 우리가 한 3D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그냥 이제 뭐 미국의 픽사나 이런 애니메이션의 그런 캐릭터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독특하면서도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단편에 적합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어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러프 앤 버프 아니죠? 러프 앤 러프.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 뭔가 병맛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짧은 작품인데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정말 올해 새벽비행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소재가 다양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워낙 뭐 퀄리티가 좋아진 지 사실 좀 오래됐고 만듦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기존에는 좀 굉장히 하나의 유형의 스타일들이 좀 있다면 뭐 유행하는 것처럼 하나의 스타일들 아니면은 뭐 학교별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 이런 게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그런 스타일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고 이야기 소재나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굉장히 좀 심사위원들도 이제 작품을 선정하거나 할 때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도 또 즐거워하면서 그런 새벽비행 같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재 이런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국내 섹션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전반적으로 다 드렸는데 독립보행이 무려 38편이 상영이 되고 새벽비행이 21편, 랜선비행이 12편 굉장히 많은 한국의 작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아시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시아로 아까 전에 잠깐 뭐 얘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코로나 얘기하시면서
올해는 좀 어땠나요? 올해 아시아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300편 들어왔었나요? 400편 네, 들어왔었나? 300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게 그런데 지금 이번에 700편까지 와버려가지고 아주 좀 비명을 지르면서 네, 했습니다. 와우. 진짜 비명이죠. 와우. 즐겁기도 하면서도 아유, 네. 네. 보시는 분들은 어휴, 그리고 아이쿠야. 장편들도 많고 이게 짧은 작품도 있기는 하지만 긴 작품이 많아요. 그리고 좀 길다고 느껴지는 작품, 네. 10분 이상의 작품들이 꽤 많아가지고 네, 정말 긴 시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시아 작품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많은 작품을, 좋은 작품을 보게 되는. 네, 네. 그리고 또 특이하다고 특이한 일은 아니고 이제 저희 이렇게 아시아로 섹션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서 그런지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가까웠던 지역들, 가까웠던 단체들 뭐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면 올해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저희 이제 영화제 상영까지 이어지게 점점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이제 상영작들의 그 작품을 만들어진 제작 국가들을 보면은 참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사실 우리가 모든 나라의 이름을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그냥 알고 있는 나라가 아닌 중동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좀 다채로운 국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작품 보시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작품이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래머 추천작을 이렇게 영화제에서 이제 뽑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일단은 이제 아시아로 작품 5편과 파노라마 작품 2편을 추천한 게 있어서 거기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한다면은 네. 그 인도 작품인데 그 한국어 제목으로는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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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네, 이게 인도 할아버지가 이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인터뷰하는 나이든 82살인가 아버지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되게 이야기꾼이에요. 허풍스러운 이야기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젊었을 때 자기가 만난 온갖 그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괴물 같은 도깨비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깨비 같은 그 존재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인도의 그 자연과 마을 그 사람들의 뭐랄까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스토리여서 더 재밌고 캐릭터들도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 좀 다른 게 막 억울하고 막 이런 원한 품고 이런 것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의 복수를 대신해주는 뭐 약간 말썽꾸러기 뭐 이런 약간 그런 장난스러운 괴물들로 등장을 해서 그렇게 무서운 내용은 아니에요. 봐야겠네요. 그리고 아시아로 또 2에 보면은 블러브 언덕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싱가포르의 그 학생 작품인데 학생 작품이라고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게 되게 잘 만든 그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현대에 이제 인플루언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 귀신이 나오는 유령이 나오는 집 뭐 이렇게 오두막 같은 언덕에 있는 오래된 식민지 시대의 화려한 화장실. 왜 어째서 욕실만 남아 있는지 모르겠고 욕실만 있다고 해도 되게 저택처럼 보이는 건물인데 거기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건데 되게 재밌게 구성을 했습니다. 재밌게 구성했는데 또 작품에 그 얽혀 있는 비밀이라는 게 되게 가벼운 터치, 그러니까 재밌는 터치로 했지만 그 있잖아 동양과 서양의 그 제국주의적인 권력 알력 관계와 약간 백인을 동경하는 뭐 그런 느낌의 그거에 대한 비판 같은 게 살짝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싱가포르판 곤지암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이것도 그런 건 그렇게 아닌가요? 무섭진 않아요. 아까 곤지암 제가 무서운 걸 못 봐서 곤지암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곤지암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무섭지는 않지만 재밌어요. 이런 컨셉의 작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작품들이 이런 포맷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들이 좀 네. 보이더라고요.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익숙한 네. 이야기들이어서 독립보행에도 있죠. 좀비비 같은 작품들이. 여전히 많은 게 이제 뭐 그 SNS 중독, 그 관심, 그 좋아요 중독 그런 거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것들은 뭐 SNS가 등장한 이후로 계속 애니메이션 우리 출품작에도 많이 보여왔었고, 그게 학생들이든지 시작하는 창작자들한테 계속 뭐 지속적인 그 스트레스인지 작품은 매년 그런 작품은 매년 좀 몇 편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블랍 언덕의 비밀. 네. 그리고 그 심야 버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이제 비판에서도 상영을 하긴 한 작품이고, 비판뿐만 아니라 요 앞에 열렸던 자그레브에서도 대상을 탄 작품이에요. 이게 뭐랄까 되게 전통 단막극 본다고 해야 되나? 여름 그렇죠. 미스테리 네, 단막극 네, 같은 네. 거 보는 거, 그 여름에 무서운 영화. 내가 무서운 영화만 계속 얘기하는 거 같아.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 지금 날이 덥지만 저희는 9월에 봐야 됩니다. 네, 진짜 아니, 네. 9월도 뭐 괜찮아요. 예. 어쨌든 이것도 아주 잘 만든 되게 스릴러 같은 네. 느낌으로 좋아요. 이분 작품은 예전 작품을도 약간, 그러니까 이 심야버스 안에 여러 군상이 등장하는데, 이제 남녀 커플도 등장하고 뭐 노동자도 등장하고 그 부자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묘한 분위기의 그 남녀에 대한 그 작품을 이전에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때 봤을 때도 이 사람 특이한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서 계속하고 또 좀 더 발전된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반갑더라고요. 좀 더가 아니죠. 아주 매우 발전되어서. 진짜 주목 굉장히 많이 인기리에 많이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됐던 작품인데 그때 놓쳐셨던 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최근에 가장 해외에서 상영도 되게 많이 되고 상도 많이 받는 작품이죠. 심야버스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만났던 분들이 이제 대만 작품이 요즘에 되게 잘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작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눈에 띄는 작품 하나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대만 작품이 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대만 작품들이 되게 애니메이션뿐이 아니라 지금 극영화들도 엄청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의 느낌이 봤을 때 저희 옛날 한국 영화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막 이 온갖 이야기들 막 나오면서 폭발하던 시기, 그런 느낌이 좀 되게 많더라고요. 장르도 되게 다양하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예전에 이제 홍콩이 막 이렇게 홍콩 영화 붐일 때가 있고 일본 영화가 막 붐일 때가 있고, 이게 한 자리에서 계속 잘하던 데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흐름이 옆으로 이어가잖아요. 에너지들이 그렇게 가게 되는데, 뭐 그 지원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 처음에 로맨스물로 로맨스물로 조금 이제 막 주목이 막 되다가 여튼 굉장히 지금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막 폭발. 그리고 VR 부분에서도 단편 VR 같은 경우도 거기는 그 대만에 단편 영화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였죠? 그 되게 이제 저한테로 옮겨왔습니다. 기억이 이름 안 생각 나는 안 나. 거. 잠깐 검색하실래요? 있다고 합시다. 지역으로인데 거기 그 단편 영화제에서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VR도 그렇고 이런 뭐 단편들도 좋은 작품들 되게 많이 나오도록 몇 년 동안 사이에.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대만 관련된 소식들이나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좀 약간 변화나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달라진다기보다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이제 드러나고 주목이 있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있어요. 뭐 사실 이 작품뿐만 아니더라도 뭐 자그레브에서나 이런 데도 보면 학생 섹션에서도 대만 작품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좀 달라졌구나. 뭔가 예전하고 좀 예전보다 많이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저희가 뭐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거를 국가 단위로 한다는 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는 또 생각해 보면은 뭔가 작품을 만든다는 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의 역량들이 있고 이렇게 집단적인 거가 작용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를 넘나들면서 그 붐이 나라를 넘나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교원 담당.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서운 영화. 이거는 이거는 좀 약간 현실이 더 무섭다.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느낌으로 무서운 거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제 아시아로 1, 2, 3로 한 편씩 했는데 아시아로 4에는 그 두 작품이 있어요. 이게 자바에서 온 안나라는 작품인데 이미지는 굉장히 산뜻해요. 디자인도 예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고갱의 모델이었던 인도네시아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그 인도네시아 소녀의 입장에서 그 자기의 생활, 내가 어떻게 자기 집에서 한밤중에 배를 타고 그 파리로 건너와서 이제 약간 물건처럼 그 취급당하고 이렇게 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아주 깔끔하고 담담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같은 섹션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어린이가 그린 그림처럼 돼 있어요. 막 드로잉에다가 막 칠을 크레파스로 칠한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림이 좀 서툴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그리려고 못 그린 그림이 그러니까 잘 그린 사람이 못 그리게 그린 그림보다 그냥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린 것처럼 보이는 진짜 어린애 같은 그림인데 근데도 그리고 움직임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출이 집중해서 보게 되고 헉헉하면 숨이 멈춰지는 그렇게 타이밍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굉장한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소재가 너무 강렬해요. 이게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거를 어릴 때 본 거야. 이제 그 기억에 대해서 쓴 거, 그 기억을 좀 한 건데 이제 어느 이란. 예, 국가는 이란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아직도 이제 공개 처형이건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는 중동 지역이 아직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이 작가는 이란 출신이고 지금은 영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아직 다 이란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시점도 같이 지금의 그런 상황도 같이 담겨 있어요. 저는 좀 궁금한 거 제목 보고 궁금한 거 한 편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냥? 이게 이번에도 재밌었던 거랄까 이게 변화하는 이게 변화하는 경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뮤지컬들이 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냥도 뮤지컬이에요. 고양이들이 나오는 고양이 우주인이 행성을 여행하는 모험 답인데, 그러니까 뭐 행복을 찾아서 자아를 찾아서 이런 모험담이에요. 이건 인도 인도 작가인데 이 친구도 이제 영국에서 활동을 하는 인도 작가에서 영어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장난 했더라고요. 작품 제목도 약간 말장난처럼
나오오알 어. 미야오 미야오 냐옹 오알 네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시놉시스 이런 데도 카타스트로피가 재앙이잖아요. 그걸 캐타스트로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역하기 좀 곤란하게. 저희 집사분들을 다 모으게 하기 위한 또 섹션이 되겠네요. 이거 그 섹션이 좀 그런 그 특이한 그러니까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섹션이긴 합니다. 여기 그 말로리에서 또 다른 작품이 이제 북극곰은 심심하곰이 있잖아요. 이게 코지 야마무라가 신작을 냈는데 이게 어머나. 말로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그 북극곰이 홋쿄쿠구마 스코쿠 히마 이게 쿠마가 곰이고 히마가 한가하고 이게 말놀이를 한 거예요. 이게 그거랑 영어랑을 같이 영어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거 말놀이 찾느라고 고생했을 것 같은데 그걸 한글로까지 하긴 힘들더라고요. 한국어 제목으로 예, 또 저는 이 제목도 지금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갖고. 그 약바신 분이 만드셨죠. 네, 요즘 좀 경제 오르신 것 같아요. 아유, 근데 그 영화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맞췄지만 다른 것들 다 전부 다 맞추긴 힘들 거거든요. 네. 정말 저 제목 이렇게 지어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굉장히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좀 아시아로 궁금하고 재밌는 작품들 많이 있죠.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로 무서운 작품만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귀엽고 밝고 아까 뮤지컬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되게 좀 약간 신랄한 뮤지컬도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그 작품인데 어디 있지? 고인이라는 작품인데 요것도 이제 임종 직전에 할아버지한테 가족들이 찾아가서 작별 인사하는 건데 막 거기 일하는 간호사 이게 또 뮤지컬이거든요. 그 일하는 간호사는 집에 가고 싶은데 왜 이래 뭐 이런 식의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같은 섹션이네. 막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거 사실은 감독님들 다 좋아하셨던 작품인데 다카노 교차로라는 작품은 별일 없는 그 한순간이에요. 약간 좀 이런 오후 같은 더운 날의 오후 같은 맑은 더운 날의 오후 거기서 이제 길가에서 세 사람이 이제 우연히 부딪히는데 이제 그때에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되게 진짜 부서질 것 같은 그 시간 그런 되게 내 기억 속에도 한편 어딘가에 있었을 것 같지만 잊어버렸던 기억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아련하게 묘사를 했는데 그거 이미지가 또 어릴 때 보던 이제 순정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다들 무장해제된 기분으로 봤었어요. 네. 아시아로 섹션 정말 작품들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아시아 파노라마도 기획을 하셨잖아요. 그쵸. 아시아 파노라마 이번에 이제 아시아 파노라마 어디 갔어? 여기 없어요. 없군요. 네, 이번에 아시아 파노라마는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전까지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애니메이션?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시를 위한 작품 같은 전시장 그러니까 화면 비율이나 뭐 구성 같은 것도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VR이나 게임의 형식을 가져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내러티브를 파괴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애니메이션과 다른 문법을 가진 작품들을 위주로 이렇게 묶어봤는데 그렇게 묶다 보니까 또 이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그 낙원에 대한 그 파라다이스에 대한 그 각자의 그 생각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무릉도원이라는 제목을 지어가지고 작품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러네요. 거기 무릉도원 작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근히 이제 무릉도원과 유토피아라는 그 작품들이 아예 그런 제목 그런 주제를 가진 작품들이 많이 껴 있어요.
물론 그런 작품을 고르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네, 새로운 기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VR 그런 쪽에 부분이 많은 있는 것 것 같아요. 네. 네, 점점 VR 작품들이 네네네.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근데 고민이에요. 어떻게 VR이 할지. 확실히 네, 그렇군요. VR이 아마 공간을 탐구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미디엄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이상향을 각자 생각한 이상향을 좀 네, 해보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목류도 원도로 작년인가 그 좀 되게 많이 주목받았던 전시 중에 그 목류도 원도로 또 했었던 전시도 네네네. 있었고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엄청 크게 작업하셨고 네. 천천히 계절 변하는 네네네. 그런 거였었죠. 그게 그 이번에 그 파노라마 섹션에서 극장 상영은 아니고 이제 전시장에서 상영하려는 작품이 이제 그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작품, 그 우리가 있던 자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극장에서 상영을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VR로 공간에서 VR로 보든지 아니면 3차원에 있는 공간에서 봐야지만 그 매력을 온전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전시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숙제를 내주셨죠 저희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우리가 극장에서 상영은 할 수 없지만 도저히 그 꼭 상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물론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작용하긴 했지만 이게 이게 동네를 그린 거예요. 한 자리에서 동네가 한 몇십 년 동안 변하는 모습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보면은 한 집이 보이거든요. 그 집에 이제 그 처음에 집 뭐 되게 단순하게 지었다가 막 벽에 이제 포스터나 이제 인테리어도 바뀌고 가족 구성원도 바뀌고 뭐 그 집에 우리 옛날처럼 텔레비가 들어와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모여서 막 다 같이 보고 뭐 이런 식의 그 시대 변화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리면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거기 공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거기에 있는 뭐 광고판의 광고도 변하고 그 옆에 노점상에서 이렇게 뭐 파는 그런 노점상의 풍경들 이런 것들도 보이면서 이제 그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도 물론 변하겠지만 그 변화를 보면서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있는 내가 있었던 경험했던 환경들이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들도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꼭 보여줘야 해.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이 작품은 지금 이제 인사아트 센터에서 지금 전시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VR로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영화제 오셨다가 영화관 보시고 전시도 꼭 같이 봐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이 작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올해 주요 이제 공모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에 대한 설명들을 좀 다 드린 것 같고 이 외에 이제 저희가 해외 초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간단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요? 타이밍을 놓쳤네요. 질문해 주세요. 네. 올해 또 해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특별한 작품들이 많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사실 해외 초청을 하기가 힘든 시기죠. 지금 예전 같으면은 감독님을 모셔서 저희가 토크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왕 힘들 거면 좀 평소에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제 모시기 힘들 것 같은 분을 차라리 한번 컨택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저희가 정말 다행히도 정말 운이 좋게도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빌 플림턴 감독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플림턴 감독님 올해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단편들 지금까지 하셨던 단편들을 모아서 굉장히 작품들 많으신데요. 모아서 이제 단편 특별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정말 기쁜 소식은 감독님의 신작을 여기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월드 프리미어로 아직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신작을 따끈따끈한 신작을 인디애나 페스트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그 빌 플린턴 감독님 예전에 정말 많이 영화제도 찾아주기도 했고 그 장편 개봉하면서 한국도 찾아주기도 했고 이랬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작품과 함께 베스트 클래스 비록 온라인이지만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 클린턴 네. 감독의 작품을 처음 봤던 거는 부산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이렇게 했던. 근데 지금 저희 디지털 침해 때문에 작품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외계인하고 뭐 그런 얘기였는데 뮤턴트 에일리언이다. 뮤턴트 에일리언. 왜냐면 저는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시내 21에서 있을 때. 네. 오랜만에 기억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게 제가 최초로 본 독립 장편 애니메이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언제야? 그게 지금 2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왕성하게 작업을 하신다는 게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저희가 지금 다 모든 여건들이 다 축소가 되는데 이렇게 또 모든 삶에는 이 이면들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어서 기회가 좀 열리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평소에 초청하기 힘든 이 지역을 딱 경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또 저희가 잘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네. 이거 위기를 기회로. 사실 현장에 모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되게 좋은 이야기, 따끈따끈한 작품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장편도 지금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장편이 그래도 조만간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그 장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스터클래스 오시면 누구보다 빨리 소식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온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극장 안에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극장 안에 꼭 티켓을 빠른 예매를 통해서 티켓을 이 마스터클래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초청 프로그램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신인 감독전입니다. 영어로 CEE인데요. 센트럴 이스트 유럽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중앙 이제 동유럽의 신진 감독들, 학생 졸업 작품들이 아마 중심이고요. 이 작품들을 이제 이 CE라는 프로젝트 같이 그 학생 작품들을 모아서 프로그래머를 해서 다양한 영화제들을 상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동유럽 쪽이나 이런 이제 흔히 이제 프랑스나 이런 작품들 좀 많이 보지만 동유럽의 작품들 아니면 이제 중앙유럽의 작품들 이런 것들은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유럽은 체코나 헝가리나 이럴 것 같은데 중유럽이라면 어떤 그거를 국가예요? 보통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을 그렇게 한다고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사실 좀 익숙한 표현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거 번역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CE를 나눴습니다. 동유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익숙한 데는 이제 서유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까지를 이제 중앙 유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지역의 작품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감독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인디애니 페스트하고 연계가 돼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의 작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특히 이 지역 학생 작품들은 사실 볼 기회가 정말 더 없기 때문에, 근데 학생 작품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국내외 영화제에서 다양하게 상영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작품들도 들어있어서 이번 기회에 와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초청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릴레이 초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애니메이션 인디애니 페스트의 프로젝트죠. 올해는 인비트윈이라고 하는 우리 영화제 슬로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구나. 이제 하죠 뭐. 인비트윈이라는 올해 영화제 슬로건인데 이게 인비트인이라고 써요. 저희가 사람 인자를 쓰고 비트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써서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랄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연결해주는 공간이 인디애니 페스트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인비트윈이라는 슬로건을 정했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인비트윈이라고 써서 그냥 이제 애니메이션 용어죠. 인비트윈 동화라는 뜻의 이제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들을 뜻하는 용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저희 늘 그렇듯이 중의적이고 말장난 같은 슬로건을 늘 하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정해봤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약간 만남이라는
만남이라는 것을 좀 테마로 해서 릴레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릴레이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해주고 있는 감독님들 모시고 네, 토크와 함께 상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저희 토크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제가 정말. 골프 선수도 아니고. 네. 스페셜 토크 프로그램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레지던시, 해외 이제 한국인들이, 한국 감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보고 싶어서 이걸 마련을 했고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이 상황이 나와지면 꼭 한번 가서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네, 레지던시들이고요. 일본에서는 내년에 이제 새롭게 생기는 히로시마에 생기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2개의 레지던시인데 NEF하고 SAR 해서 사르라고 하는 이 2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시면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 근데 매번 이제 음악 감독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볼 수 있는 거를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올해는 아마 첫 순서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들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영화 음악이나 다른 이제 음악 감독으로 계속 활동하시던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작업들 해왔는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네, 음악 감독님들의 토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영상 음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애니메이션 음악을 하시고 싶으신 감독님들, 그리고 이제 음악 감독을 찾고 있는 분들 함께 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프로그램 얘기들을 다 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죠. 개막작. 네, 항상. 항상 네.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드려야죠. 이제 네. 개막작은 그렇죠. 뭐 개막작에 대한 공개가 우리가 뭐 별도로 뭐 기자회견을 딱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개막작 공개는 이후에 되긴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번에 개막작은 19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막작의 자세한 소식은 이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제 정말 올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 마련되어 있고 전시까지 해가지고 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아까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하게 모두 와서 영화제 오셔서 안전하게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시간이 다 돼서 프로그램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영화제라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욱더 그 상영되는 작품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시간 관계상일지 기억력의 한계일지 그런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일부 작품밖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아주 700편의 작품 중에서 거의 700편의 작품 중에 10%도 안 되는 작품들을 추려서 내놓고 있으니 오셔서 다양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심사를 이번에 봤는데 이런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통 ABC로 심사를 하면은 각자 ABC를 주잖아요. A를 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3명이 다 A를 준 게 700편 중에 6편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사람은 되게 다양해요. 제가 A를 줬는데 남들 둘 다 C, 다른 두 사람은 둘 다 C를 준 작품들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작품 중에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작품이 있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아니 저는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요. 작년하고 올해 다 이렇게 2년 동안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진행하면서 뭐 찾아오시는 관객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또 작품을 이런 와중에도 꾸준히 정말 만들어서 또 이렇게 내주시는 감독님들과 이 작품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좀 기본적인 걸로 저도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세로. 그래서 이 영화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영화제의 의미에 관해서도 많은 의문들이 있고 변화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영화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작품과 관객들을 만나게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안정과 플러스 이런 작품 이렇게 만나게 하는 뭐 같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서 덧붙이면 사족이 될 것 같아서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영화제 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애니 애니 애니